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0선까지 단숨에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9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보합권 예상됩니다. 206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4%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4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64,8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운 상승세로 어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조금씩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0.2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그대로 빠집니다. 0.26% 하락하면서 38만 6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승세 계속 이어왔는데 34만 6,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어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조정 들어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 네이버 이제 9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8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10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 0.74%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6%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82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는 바이로메드가 6%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신라젠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0.85%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CJ-ENM 어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20만 2,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 어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9,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어제 2%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7만 8,9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어제 2%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요. 어제 6% 넘게 상승하면서 12,300원 올랐습니다. 오늘 2,600원 오른 21만 4,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0.21% 상승하면서 94,2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계속 매수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삼성 SDI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초가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그나마 강보합세에서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2조 7,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7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시장 기대치 충족하는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IT 관련된 종목들이 4분기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들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입장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도 문제가 없는 이례적인 IT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와 마찬가지로 원형전지 판매 호조로 소형전지의 고수익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나 OLED 소재 중심의 전자재료 판매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11조 6,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 시장 기대치인 영업이익인 1조 원 정도를 충족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속됐던 전자재료, 즉 반도체와 OLED 소재와 그리고 소형전지, 원형과 폴리머 사업부의 호실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의 어떤 ESS양 수주 증가와 그리고 전기차양 3, 4대 셀 판매 증가로 중대형 전지 실적도 매출액이 4조 원대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약 580억 정도 수준까지 흑자 전환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화권 스마트폰을 포함한 IT 전반적인 수요 부진 영향으로 대부분 글로벌 IT 업체들의 실적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대형 전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올해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이 PER 1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구간은 최근에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21만 5천 원까지의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공고드리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8일에 주셨던 SK네트워크스 16% 넘는 수익률 거뒀고요. 1월 3일에 주셨던 SK이노베이션 8.43%,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현대건설 1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 주셨던 펜오션 10.91%, 같은 날 주셨던 웅진싱크빅 3.4%, 그리고 제일기획 1.58%, 12월 20일에 주셨던 SL 5.13%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펜오션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7일에 추천해 주셨고 10.9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현대건설 1월 3일에 추천해 주셨고 12%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LG U+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2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16.56%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2위에는 SK네트워크스 올라와 있고요. 1위에는 대우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25%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전체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31%, 그리고 7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한올바이오파마 31%, 6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동양피스톤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요. 34.51%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재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한창재지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3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36.88%입니다. 네, 4위부터는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60%인데요. 신일섭 소장의 SPOCL 올라와 있고요. 12월 17일에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6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중에서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3위부터 함께 만나보면요. 이용호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무려 77%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 수익률이 한때는 100%를 넘어섰는데요. 살짝 빠지면서 현재는 91.82%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166.5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1월 10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오늘 나온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입니다. 분위기 좋지만요. 현재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관련 수급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간밤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최근 미중 이 경기 둔화와 갈등으로 시장이 많이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기는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함께 이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이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흘러갑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7%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1분 만에 단숨에 1% 상승세에 나옵니다. 6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0.63% 상승하면서 4만 원 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1% 넘게 빠지면서 12만 1,5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상과는 다르게 상승세 이어갑니다. 0.39% 상승하면서 38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0.4% 빠집니다. 포스코 현재 0.2%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SK텔레콤이 다시 9위로 올라섰습니다. 0.19% 상승한 27만 원 선까지 이제 올라섰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다시 10위권까지 내려왔는데요. 0.75%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13만 2천 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0.1% 상승한 2066선에서 흘러가고요. 코스닥도 0.12% 상승한 680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한 7만 4천 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현재 신라젠 0.14% 하락하는 7만 400원에 흘러갑니다. CJ E&M도 조금씩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로베드 0.7% 상승한 24만 5,4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0.67% 상승한 5만 9,9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 1% 넘게 빠지면서 출발을 합니다. 56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HL이 0.4%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폭을 조금씩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단숨에 거의 3% 가까이 빠지면서 20만 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코오롱 티슈진 0.24% 빠진 4만 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전에요. 오늘 첫 출연이신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낙철 팀장님, 오늘 좀 첫 출연이신데 어떤 각오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전략을 전해드릴 계획이신가요? 또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추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서 1월 3일에 현대건설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12%입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주가는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얻은 대외 환경 악화 및 4분기 해외 실적 부진이 예상에도 불구하고 GTX, 공공주택, 대북 관련 SOC 등 어떤 정부의 공공공사 확대와 같은 정책 기조 변화에 힘입어서 좀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해외 어떤 중공공사 손실 반영 및 타격 신규 프로젝트 신규 수주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신규 수주 및 이익 모두 좀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역시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역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연 프로젝트의 상반기 수주 가능성 증가와 해외 저마진 현장 종료에 따라 올해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며 실적 발표 이후 좀 주가가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4조 5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810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좀 4.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매출액은 전년 물량 감소에도 기분양 주택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매출액은 사우디 에탄 처리 시설, 그다음에 우즈벡, GTL 등 기존 공사 매출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수혜감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현재 같이 어떤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고 좀 모멘텀을 찾아서 좀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현재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어떤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대화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남북 경협주의 대장격인 현대건설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여민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은 어떤 것들인지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KTNG입니다. 동사는 4, 4분기 영업이익 2,455억 원으로 지난 동기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 어떤 역선장을 벗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일수와 어떤 일부 중동 수출 물량의 증가, 그다음에 부동산 분양 이익 확대 등이 어떤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권렬 담배의 경우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 61.3%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량이 약 3억 5천만 개비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점유율은 한 18%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사는 신개념 권렬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와 전용 담배의 어떤 믹스를 전국 주요 도시 판매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2020년까지 점유율 5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이익률 또한 관련 담배를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어떤 정부, 중앙은행이 시장을 개입하면서 현재 환율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란에 대한 관련 담배 수출량도 전보다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수원부지의 4, 4분기 매출액은 6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2021년까지 어떤 5,500억 이상이 예상되는 등 높은 실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인삼의 경우 내수 및 수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경우 여타, 건기식, 화장품 등 어떤 제품 카테고리와 함께 더불어서 다양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중동 수출 변동성이 좀 축소되었고, 그다음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점, 또한 부동산 실적 개선 등 어떤 다양한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2만 원, 손절가를 91,8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사실 동사는 국내 식품업체 중 몇 안 되는 좀 수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 정책 일찌감치 좀 해외로 눈을 돌렸고요. 2016년부터 좀 성과가 좀 나오다가 좀 중국의 사드 후폭풍을 맞고 좀 매출이 좀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지난해에는 어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 둔화로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리막을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흐름이 달라진 것이 지난해 11월 어떤 중국 식품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이 확인돼서 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식품 특성상 어떤 경기 둔화보다는 사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 회복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에게 중국은 사실 전체 매출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주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사드를 계기로 좀 중국에서 물류, 인력, 유통 채널 등을 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이익 레버러지 효과로 좀 돌아오고 있다는 좀 생각인데요. 동사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5,124억 원, 영업이익은 294.7% 증가한 80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일부 수출 지원 효과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전년도 기저 효과와 함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시장 내 지배력이 좀 확대되고 또한 동사의 이익 개선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 어떤 딜러 구조 조정과 이제 제품의 할인 축소에 따른 역선장 마무리 이후에 빠른 어떤 볼륨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공장은 올해 연말까지 이제 완공될 예정이고요. 기존 공장 대비해서 3배 정도 수준의 카파를 감안할 때 어떤 비스켓, 스낵 등 카테고리 확정뿐만 아니라 주변국, 동유럽 지역으로도 판매 확대가 좀 가능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동사는 중국에서 비용을 효율화하였고요. 기존 제품 매대 어떤 회복, 신제품 출시 효과까지 더불어서 4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빅5 제과 중에서 유일하게 2016년부터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에선 유통 채널 구조조정 마무리 등으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를 14만원, 손절가를 11만 1,6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제 종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동사가 사실은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주춤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중국 제조업 지수도 좀 위축된 영향이 아마 그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인하 정책이 사실은 좀 그 삼성 SDI에게는 좀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부터 이제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왔지만 2020년까지 보조금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이제 예정인데요. 이는 이제 중국 현지 전기차 배터리 셀 업체들과 재료 업체들에게는 좀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좀 판단입니다. 하지만 전지 분야 업황을 놓고 보면 아마 올해는 국내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좀 의심이 없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전망 산업인 어떤 전기차 산업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각종 제도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어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54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증권사의 3개월 전 어떤 추정치인 1,985억 원을 좀 보다는 상당히 좀 상향된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IT 기업의 실적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지만 어떤 동사는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중대형 전지 매출이 늘어나면서 어떤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최대 실적 달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이제 9,221억 원, 약 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사실 2차 전지 산업과 더불어서 좀 같이 성장 궤도를 좀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는 전기차의 성장과 더불어 전기차 어떤 대당 배터리 용량 증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 전지의 경우 BIT용 원형 전지 볼륨 성장 등으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대형 전지의 경우 XEV용 전기 가성장을 좀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SS용 전지의 경우 ESS 수주 효과가 반영될 전망이므로 견조한 실적 변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연망되고 있고요. 전자재료의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펀디멘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높은 이익이 좀 창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4분기 및 2018년 작년 이제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자재료 및 ESS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를 25만 원, 손절가를 20만 3,8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KTNG 같은 경우에는요, 4분기 영업이익이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또 두 번째로 만나본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덧붙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지니뮤직입니다. 동사는 KT 계열 회사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 및 음원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 타겟층은 KT의 무선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영업 전략 B2B, B2C 기반으로 출시한 지 3년 만에 시장 점유율 2위 사업 위치까지 고속 성장한 기업입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올해 1월 1일부터 음원 가격이 인상으로 인한 실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작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음원 전송 사용료는 인터넷 실시간 청취 및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가를 비롯한 음원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저작권료를 말합니다. 개정안에는 음원 관리자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수입 배분 비율을 기존에는 60대 40에서 65대 35%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준으로 음원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음악 저작권료가 5% 늘어난 거지만 개정안 이후로 시장 점유율 1위 멜론과 2위 지니뮤직의 음원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인상폭은 13에서 22% 인상이었습니다. 결국은 음원 관리자보다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사가 더 큰 수혜를 입을 거라 예상됩니다. 두 번째, CJ 디지털 뮤직과 합병 효과가 예상됩니다. 동사는 2014년 7월에 LG U+ 고객을 위한 음악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LG U+와 손을 잡았고 작년 10월 CJ
디지털 뮤직 합병으로 인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니뮤직은 기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강화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OTT 음악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은 합병을 통해 CJ 엔터테인먼트가 내놓는 드라마, OST, 방송, 음악 콘텐츠 유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CJ 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과 음악 시장 안에서 유통 협상력 기반으로 앞으로 B2B, B2C 가입자 수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최대 주주인 KT의 기술력을 활용해 새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G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면서 지니뮤직 또한 이를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대 주주인 KT가 있습니다. KT의 홈 IoT 부분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분 협업으로 바탕으로 지니뮤직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니뮤직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이고요.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는 4,400원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동사는 CD-밴 관리, ATM 관리 등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종합관리를 위해 2000년도에 한국신용정보와 금융사업본부가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입니다. ATM 관리 사업은 은행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인 점포와 CD, ATM 기기의 종합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금융 서비스업을 말하고요. 금융 자동화 기기 관리 외에 주차장의 위탁관리, 무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주차 사업과 무인 자동화 기기 키오스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무인 자동화 기기 키오스크의 수요 증가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작년에 비해 10.9%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16.4% 인상에 이어 최근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큰 폭의 인상이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및 기업의 임금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푸드코트,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계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자영업 매자 등 키오스크의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언택트, 직원들 간의 접촉보다는 기계와의 접촉, 비접촉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가 커질 전망이고요. 또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업체가 난립하는 시장이지만 ATM기, CD기, 이 기기 관리를 위한 전국 서비스 인프라와 두 번째 자금력 기반으로 한 렌터 모델 도입, 동합 솔루션을 확보에 따른 상품군을 가진 한국전자금융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의 무인 자동화 기기 관련 매출은 2017년 약 65억, 2018년에는 100억 원, 2019년에는 150억 원을 기록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 트렌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작년 12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가 확대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는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시민들의 직접 신고, 현장 당소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방시설, 버스 정류소 인근 시민신고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등 불법 주정차 항판이 시민신고제 적용 대상이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소화전 주변 5m,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방차 통행료 표식선 위 등 적용 범위 확대됨으로써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주차 문화, 무인 주차장 사업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동사는 무인 주차장 사이트는 2017년에 누적 기준 240, 2018년에는 400개 사이트, 올해에는 영업인력 확충과 투자로 900사이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 관련된 매출은 2018년 220억 원, 2019년 280억으로 전망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6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휴메닉스입니다. 동사는 히알루로산 기반의 의료기기, 관절염 치료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휴메닉스가 보유한 히알루로산 기반의 원천 기술과
PEG 유도체 합성 기술은 약품이나 의료기기 혹은 화장품 등의 기초가 되는 기능성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천연생체, 고분자 히알루로산인데요. 저도 발음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네.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필러를 개발하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필러에도 사용되고 있는 히알루로산을 활용해서 3세대 히알루로산 고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국내 임상 3상을 완료한 휴마이주입니다. 작년 5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3세대 고관절염 치료제 휴마이주 시판 허가가 신청해 두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내에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시장의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1회 투여용인 휴마이주가 출시되면 고관절염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2 공장 가동으로 제품 생산 확대와 PDRN 주사제 신사업의 추진을 통해 화장품, 의약품, 필러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일단 휴메딕스의 치료제까지 가지 않아도 필러 기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작년 11월에 히알루로산 필러와 관련해서 스페인의 세스더마사와 28억 규모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큰 이슈로 끌기도 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는 엘라비에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엘라비어 프리미엄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시장에서도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측면은 휴메딕스의 매출을 톡톡히 기여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 10월부터는 부산의 지역 통합사무소를 개설하고 전국의 우수한 영업 인력을 확충하는 등 기존의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업 네트워크보다 안정적인 매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에스테틱 마케팅 시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휴메딕스의 추천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니뮤직,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휴메딕스 이렇게 조금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속보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중국 상무부 측에서는 미국과 무역 문제 해결의 기초를 다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졌다 이렇게 밝혔고, 또 미국 측에서는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양국의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중국과 이 북한의 또 만남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김정은 측에서는 이 시진핑 공식 방문으로 초청을 하고 시진핑 측에서는 수락하고 계획을 통보한다 이런 소식을 함께 들려왔고, 또 김정은 측에서 시진핑의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려사항과 해결 전망을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이 사막 콘덴서입니다. MLCC 실적 증가 기대감과 함께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띄웠지만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LCC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막 콘덴서, 그 다음에 삼성 전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사막 콘덴서가 약간 12.5%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2017년 이후에 MLCC 시장의 어떤 호황 사이클에 좀 진입했다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지난해 MLCC 매출액이 전년 대비 86.4% 증가한 1,623억 원. 이제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9% 증가한 2,076억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또한 이제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전력 변환 콘덴서 실적 개선도 상당히 지금 호재를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제 확산에 따른 5G, IoT 등 어떤 신규 수요가 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좀 판단입니다.
또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언론을 통해서 MLCC 용인 제2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사 관계자는 이제 시장 호황에 발맞춰서 2년 동안 주력 제품인 MLCC에 어떤 7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어떤 공격적인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좀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공장 건설로 통해서 이제 MLCC 생산량은 종전 대비에 약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에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목표가를 좀 짧게 한 63,000원으로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종목일 것 같기도 한데요. 삼성출판사입니다. 이 상어가족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 진입에 어제도 강세였는데 오늘도 강세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출판사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갭상승으로 강력하게 상승 중인데요. 어찌 보면은 작년에 BTS 테마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진입으로 인해 똑같은 흐름으로 지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이 상어 열풍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 급등하고 과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측면으로 보유 중이신 분들은 부분 익절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강세입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어떤 시총을 끌고 있는 좀 대장격 주식인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좀 많이 좀 약세장으로 돌아서면서 많이 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미 자산운용이죠. 3대 자산운용으로 알려진 저 캐피탈 그룹 컴퍼니가 이제 전자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4일 기준으로 동사 지분 6.8%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어떤 직전 보고서 6.07%에서 좀 증가한 수치로 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운용사에서는 이제 단순 취득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부분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울러 전일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이제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황의 둔화가 좀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사도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1,000억 원으로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서버 고객들의 주문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2분기부터 좀 진행될 업황 개선에 투자 포인트를 좀 맞춘 좀 저가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국제 유가가 50달러 회복하면서 오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보니까 WTI가 이제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반사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유 회사다 보니까 유가 가격에 민감하게 정배열로 움직이는 회사이고요. 지금 주가가 1월 3일 날 93,000원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보고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 유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S-오일 또한 상승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특징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이기도 했습니다. 동방인데요. 어제 수익률이 15% 기록했습니다. 어제 좀 보니까 장중한 때 20% 넘게 상승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미 목표가 터치하고 좀 소폭 내려온 상황인데 조금 더 가져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도 됩니다. 그 동방에 대해서 제가 워낙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은 이제 지주회사로서 이제 항만, 하역, 화물차 운송, 해상 운송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제 18% 증가한 1,474억.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동일한 31억으로 시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회사가 2017년에 공시한 게 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운송 관련 매출 인식인데요. 사실 이제 카자흐스탄 유전 확장 공사 중량 기자재를 이제 해상 운송하는 건데 계약 금액이 무려 2,270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무려 40% 수준이고요. 사실은 이제 판매 공급 지역은 불가리아와 이제 핀란드가 되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이게 이제 수행이 되면서 실적이 반영이 된다 해서 올해는 이제 온게 발행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북 관련주입니다. 이제 나진한 이제 관련주로서 이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남북 경협주로서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이 만약에 이제 경제 개방할 경우에는 항만, 도로, 뭐 철도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철도와 도로는 인프라 복원의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항만이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대북 제재 완화 시에 북한의 어떤 교육국의 다변화 예상에 따라서 항만 설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만 도시를 중심으로 거점은 개발,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협력을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나진항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고 이에 대한 수혜주가 동방의 상황이 됩니다. 사실 PBR도 0.6 수준으로고 주가도 10년의 어떤 최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목표가는 어제 달성했지만 충분히 눌림목을 이용한 뭐 1,600원대 저는 충분히 추가 매수한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SKC 코오롱 PI를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약 13%, 14% 하회할 전망인데 이미 뭐 매출액 일시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올해는 보다 큰 그림이 있는데 신규 가인 가동과 원재료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 부진한 실적은 어플리케이션 다변화와 장기 공급 계약 등 올해 견조한 성장의 일부 후퇴로 봅니다. 올 초 신규 라인 가동으로 생산 능력이 18% 연 600톤 규모가 확대가 되고 경쟁사도 올 하반기 증설이 예상되는 등 공급 과잉 우려가 있겠지만 미리 이 동사는 제품과 고객을 다변화했으므로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 초과나 가격 경쟁이 발생해도 경쟁사 대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FPCB형 PI 필름 수요가 둔화돼도 EV 폴더블 패널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PI 필름 생산의 주 원재료인 PMDA는 올해 중국에서 증소 물량들이 차례로 가동될 전망이어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추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라인 가동률 85% 이상으로 실적 개선 및 주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FCCL 시장은 성장 둔화가 예상되지만 PI 필름 수급은 공급 제한으로 인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PI 필름은 FPCB 생산에 필요한 FLCD 주 원재료인데 대만 FCCL 업체들이 4분기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아마 올해나 내년에서도 분명히 대만 자체가 둔화됐다는 점에서 시장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만 SK 코오롱 PI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산업 전체의 캐파가 당장 없기 때문에 아마 수요와 공급 밸런스는 올해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PI 필름 캐파는 전년 대비 17% 증가 예상이 되고 또한 필름 가동률은 또한 86% 전망이 됩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펀은 아마 25배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최근 2달 동안 조정을 받았고 또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일단은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트상으로도 21선 38,000원 돌파 외 61선 33,600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301선 부근은 43,500원, 손절가는 28,250원 일단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보합권에서 흘러가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2063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64선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시작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72선까지 오르는 듯 했지만 단숨에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1선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6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 들어옵니다. 오늘 특히나 매수폭 굉장히 강한데요. 836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개인과 기관들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기관들의 매도폭도 큽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상승폭 조금씩 줄여갑니다. 0.25% 상승한 3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 가깝게 상승합니다. 64,7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 초반과 비교를 하면은 이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218,500원 선까지 올랐고요. 현대차가 1% 넘게 하락합니다. 어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펠리세이드 이 판매 증가 소식과 함께 상승세 띄었는데 오늘 소폭 빠지면서 121,5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0.5%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LG화학 1% 가깝게 빠집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현재 순위권이 좀 바뀌었는데 올라왔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3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8위부터 10위까지는 좀 변동폭이 큽니다. 계속 네이버와 포스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1% 넘게 빠지면서 2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33,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쫓아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79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9시 7분경에는 681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시 21분경에는 678선에서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등락폭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오고요. 개인들 오늘 494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를 제외하고는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1% 하락한 7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점점 더 상승폭 키워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1,100원에 흘러가고 있고 CJ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 어제 급락세 나왔는데요. 오늘 2%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249,3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6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6만 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 2% 가깝게 빠집니다. 5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와 펄어비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나홀로 빨간불 켜면서 흘러갑니다. 0.2% 상승한 94,2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0.49% 하락한 4750원에 흘러갑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내립니다. 0.18% 하락한 112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전기차 종목 중에서 LNF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차 이슈가 워낙 강해서 수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일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도 바닥권에서 여전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LNF는 충분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2차 전지용 그 양극재 생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의 이제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이죠. 양극재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제 그 NCM이랑 LCO 등이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 MCM 그 양극재를 상용화를 성공을 했고,
고객사로 주요 2차 전지 생산 기업인 이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캐파 증설을 통해서 실적 정상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그 작년에 5월 달에 770억 규모로 이제 투자 공시를 했었고, 이게 이제 작년 5월 5일 날 이제 공시를 했던 건데, 그때 이제 투자가 올해 이제 3분기에 그 완공이 예정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 12,000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는 17,000톤인데, 1차 규모가 완료된 2020년에는 29,000톤 정도의 생산 규모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5위 정도로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규모도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캐파 증설을 통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MCM 쪽 기술력이 상당히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MCM을 글로벌 이제 최초로 상용화시킬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 쪽 매출 비중이 한 60에서 70%, 그리고 삼성 SDI 쪽 매출 비중이 30에서 40%를 이제 보여주면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 그다음에 전동 공구, 이제 소형 2차 전지에서도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파 증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대형 쪽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 조정받은 이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이게 2017년도 연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2017년도 하반기 때 이제 한 15,000원대였었던 주가가 작년 6월달 근 한 1년 정도 만에 55,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한 3배 이상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55,000원대였었던 주가가 이제 3만원대까지 이제 좀 내려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3만원대에서는 확실히 탄탄한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017년도에서도 3만원대 한번 지지를 강하게 받은 부분들이 있고, 2018년도에서도 연초 한 1월, 2월 달에 3만원대 강한 지지력을 좀 보여줬고, 작년 연말에서도 3만원대 지지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3만원 이하로는 웬만하면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3만원 이하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하는 대기 매수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주가가 60일선을 좀 돌파하려고 돌아 나오는 이 구간대에서 지금 수소차보다는 조금 소외받아 있는 전기차지만 지금 좀 매수를 해두면 충분히 수소차가 쉬어갈 때 또다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바톤 터치 순환매가 나타나면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2,000원, 지금 200일선 지나가는 고기는 한 차례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42,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000원 정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던 증시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던 모습은 이번 주에는 지속적인 좀 반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셧다운 진입과 함께 큰 하락을 보이던 증시도 일단은 하락을 좀 멈춘 상태고요. 셧다운이 이제 길어지거나 예산안 합의를 하거나 둘 다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같이 존재하는 모습으로 시장 상승과 하락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론과 낙관론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시장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이제 무역 분쟁 임시적 휴전 이후에 첫 번째 회담을 가졌던 부분이었는데 두 나라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더 깊은 골로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데에서 조금 시장에서는 화답을 해준 것 같고요. 그 기대감으로 며칠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며칠 동안은 다시 조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뭐 이제 휴전으로 인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하방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경제 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나온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론을 펴게 되고 패수 조절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몇 번이나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서 시장 방어망은 어느 정도 계속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게 조금 본다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 이후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상황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보다는 이제 협상의 과정이나 그게 달했던 정책들이 뭐 난관에 부딪히면서 트럼프가 조금은 꼬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최근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기대감만큼 상승했던 최근의 증시가 다시 하락이나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고요. 국내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불안한 경기 민감주를 제외한 테마주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비관론만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영원히 이제 비관론인데 최근같이 이제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굳이 뭐 경기 민감주 쪽만 베팅을 안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부분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정치 관련주, 수소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시장에서 강한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많아졌다는 거.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나 뭐 대형주가 전일 상승은 했지만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엔터, 게임주들 순환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고 1월 8일부터 CES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율주행차나 뭐 사물인터넷,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대형주가 아닌 약간의 테마주 쪽에 편중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장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뭐 바이오 제약 쪽에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에 조금 가지 않았던 애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가지 않았던 애들인데요. 제노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엑스레이 진단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인 CARM과 치과용 영상 장비를 2D와 3D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주력 제품인데, CAR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에 가깝고 덴탈 부분은 아직 시장 점유율 자체는 낮으나 이제 하이엔드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0%로 고속 성장 중입니다. 뭐 추가 점유율과 성장성을 위해서 제노레이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오스카 시리즈를 출시를 했고, 그리고 하이엔드 시장을 선진국을 겨냥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다 얘기를 하면서 수익성 향상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덴탈 엑스레이 장비 제작이 이제 3D 쪽으로 많이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고령화 추세뿐만 아니라 치과 진료 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이 2억 달러가 넘는 시장인데 최근에 급성장을 하면서 2020년까지 연 16%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 인증을 받아서 작년 80억이었던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배에서 2.5배 가까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2017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이제 계속 고성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덴탈 장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현재 차트에서 주가는 조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로는 작년 9월 단기적인 고점 형성 이후에 시장 하락세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최근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바닥 탈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2,000원까지 추가 돌파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26,000원까지 상승해 보이니까 매수 밴드는 21,000원에서 2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9,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